안녕하십니까, 주하남입니다. 저는 오늘 삼양식품을 가져와 봤습니다. 여러분, 갑자기 반도체도 아니고 뜬금없이 왜 식품 기업이냐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 재무제표를 뜯어보면 이 회사는 엄청 훌륭한 기업입니다. 저는 주알남팀에서 가치 분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. 이 가치 분석을 담당한다는 것은 재무제표를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이 회사가 실제로 돈은 잘 벌고 있는지, 또 뭐 그 구조가 튼튼한지, 그리고 이게 주가에 얼마나 반영되는지를 보는 역할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삼양식품을 살펴보면서 실적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, 그리고 이 변화가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지를 함께 분석을 해보겠습니다. 삼양식품은 크게 면과 소스, 뉴트리션, 냉동, 기타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은 이 삼양식품 하면 불닭을 떠올리실 텐데요. 이 불닭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기업입니다. 하지만 반전이 없게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면스낵, 이 불닭볶음면에서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. 이 삼양식품의 성장을 이끌고 있는 바로 대표 브랜드가 불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이 회사가 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느냐? 핵심은 이 수출입니다. 여러분, 이 영상들 다 한 번씩 보셨을 텐데요. 이 해외에서 불닭볶음면 챌린지가 엄청나게 퍼졌던 시절이 있었습니다. 이 SNS에서 외국인들이 불닭을 먹고 땀 흘리는 영상, 다들 한 번씩 보신 적 있으시죠? 이게 유행으로 끝난 게 아니라 실제 해외 매출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습니다. 제가 지금까지 모든 영상에 설명드렸듯 이 매출은 주가와 상관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. 그런데 여러분, 해외에서 이 불닭볶음면이 인기가 많다더라, 이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부족합니다. 이거를 숫자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저는 이 재무제표에 기재되어 있는 수출 데이터를 보면서 그 변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 삼양식품의 수출 데이터입니다. 22년 이후에 수출 데이터가 빠르게 증가했고 25년에는 1조 8,800억까지 올라왔습니다. 이 전체 연결 매출이 약 2조 3,500억 정도 합니다. 그러니까 이게 전체 매출에서 이 해외가 차지하는 비중은 80% 수준이라는 것입니다. 다시 정리해서 삼양식품은 국내 라면 회사가 아니라 이 매출의 8화를 해외에서 벌어오는 이 수출 기업이 된 것입니다. 여기까지 보면 그냥 불닭볶음면이 수출이 잘 되는 회사구나, 그래서 매출이 증가하는구나 라고 끝날 수 있는데요. 여러분, 이 주식 투자를 할 때는 투자해서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야 합니다. 그냥 단순히 잘 팔린다가 아니라 그 성장이 실제 돈으로 남는 구조인가를 분석하는 것입니다. 결국 이러한 정보들은 이 재무제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오늘 4가지 순서를 보겠습니다. 먼저 매출, 외형이 실제로 성장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. 그 다음 영업이익률, 그래서 이 불닭볶음면을 팔아서 얼마나 남기고 있는지를 분석합니다. 이 세 번째는 ROE, 이 ROE는 이익의 질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제품을 많이 팔았으면 얼마나 이익의 질이 좋은지 확인합니다. 이는 뒤에서 자세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또한 이 마지막으로 캐펙스, 공장, 투자 설비에 이 기업이 번 돈을 얼마나 투자하고 있느냐를 봅니다. 이 4가지 재무제표를 분석하실 때 최소한 이 4가지를 순서대로 따라가다 보면 이 회사가 돈을 진짜로 잘 버는 구조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. 근데 여러분, 사실 혼자서 이걸 분석하려고 하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. 그래서 이 채널에서는 이런 기업들을 이 같은 방식으로 계속 풀어서 설명해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어렵게 느끼실 필요는 없겠습니다.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첫 번째, 매출과 영업이익부터 살펴보겠습니다. 이 지난막대가 매출, 그리고 연한막대가 영업이익, 그리고 이 선이 영업이익률입니다. 이 삼양식품의 연결 매출은 22년 약 9,090억이었습니다. 근데 이 25년 2조 3,518억, 즉 3년 만에 이제 2배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매출이 아니라 이 연한막대인 영업이익입니다. 이 22년에 같이 904억 원에서 25년 5,242억까지, 즉 6배가 증가했습니다.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그냥 많이 팔아서 이익이 증가한 것이라면 매출이 2배, 영업이익도 똑같이 2배가 증가해야 정상입니다.
하지만 방금 이 영업이익이 6배가 증가했다는 것은 판매하는 양만 증가한 것이 아니라 팔 때마다 남기는 돈 자체가 두꺼워졌다는 뜻입니다. 이걸 분기별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. 여기서 봐야 할 포인트는 딱 한 가지입니다. 이 이익률 라인이 20% 위에서 유지되고 있느냐를 살펴보면 되겠습니다. 근데 이 이익률이 23년 또 하반기까지는 영업이익률이 11%, 12%대였습니다. 즉 100원을 판매하면 이 회사 삼양식품은 10원을 남기는 회사였다는 의미입니다. 그러다가 이 24년 1분기에 들어서 처음 20%를 넘기 시작하더니 25년 1분기, 2분기까지 쭉 20%를 유지하게 됩니다. 물론 이 3분기, 4분기에 이 18%, 19%로 잠깐 내려오긴 했지만 25년 1분기부터는 다시 20%를 넘기면서 지금까지도 쭉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이 유지라는 말이 가장 중요합니다. 이 영업이익률이 한 분기 반짝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회사도 많거든요. 이 원재료가 일시적으로 저렴해졌다든지 아니면 환율이 유리하게 작용했다든지 하는 일회성 요인으로 한번 반짝 올라간 이익률은 다시 그 요인이 사라지면 다시 감소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 삼양식품을 보시면 한번 빠졌다가도 다시 올라와서 계속해서 20%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. 이것은 일시적인 게 아니라 사업 구조 자체가 바뀐 결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구조를 조금만 더 들여다보겠습니다. 여기 지난막대가 이 매출 총 이익률입니다. 쉽게 말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남기는 마진이란 뜻입니다. 이게 22년 27%에서 25년 44%까지 쭉 상승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연합막대가 영업이익률입니다. 아까 봤던 것처럼 본업에서 최종적으로 남는 이익입니다.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하나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. 이 두 막대 사이의 간격 보이시나요? 이 두 막대 사이 간격은 판관비라고 부릅니다. 즉 판관 비율이라고 부릅니다. 이 판관 비율이 무엇이냐? 이 판관 비율 안에는 이 광고비, 마케팅비, 인건비 같은 것이 들어갑니다. 이것을 판관비라고 부릅니다. 근데 22년 이를 계산해보면 22년은 17%, 23년은 22%, 24년은 21%, 25년은 22%. 23년에 한 번 상승한 뒤로 22% 내외에서 더 이상 증가하지가 않습니다. 이게 해외 마케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비용이 한 번 상승을 했는데 그 이후로는 이 회사에서 써야 되는 비용이 자리를 잡았다는 뜻입니다. 다시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. 이 지난 막대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데 두 막대 사이의 간격은 변함없이 지속된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. 남기는 돈은 커지는데 이 쓰는 돈의 비중은 일정하다? 그러면 최종적으로 남는 영업이익률은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. 이걸 쉽게 정리하자면 삼양식품은 해외 마케팅, 광고, 유통에도 꾸준히 비용을 사용하고 있는데도 수익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 또 많이 판매가 되다 보니 이익이 늘어난 건 당연한데 삼양식품은 팔수록 남는 비율 자체가 올라가고 있다는 점입니다. 즉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사업 구조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. 그러면 방금 앞에서 봤듯이 매출은 얼마나 팔았느냐이고 이 영업이익률은 팔아서 그래서 얼마나 남겼느냐입니다. 이 아무리 많이 팔아도 남는 게 없다면 의미가 없겠죠. 근데 22년 그래서 삼양식품의 영업이익률은 9.9% 수준이었습니다. 그런데 25년 보이시나요? 22.3%까지 상승했습니다. 이게 쉽게 말하면 과거에는 이 100원어치를 팔면 영업이익으로 10원이 남았다면 지금은 22원이 남는 구조가 됐다는 것입니다. 이 영업이익 금액으로 보면 이 금액 변화가 더욱더 확실합니다. 이 22년에 904원이었던 영업이익이 2025년에는 5242억, 이 3년 만에 6배가 된 것입니다. 이 매출이 2배 이상 늘어나는 동안 이익이 6배가 늘었다는 것은 이 판매할 때마다 남기는 돈이 훨씬 더 두꺼워졌다는 뜻입니다.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면 매출도 증가하고 이익률도 좋아지고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아 보이죠? 그런데 여러분, 투자에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볼 지표가 있습니다. 이 바로 ROE라는 것입니다.
여러분이 투자를 하실 때 이 PBR이나 PER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보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. 하지만 정말 기업에 더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싶다면 이 ROE라는 것을 꼭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 ROE는 공식은 외울 필요 없습니다. 그냥 쉽게 말해서 자기 자본이익률입니다.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. 이 100원에 자기 회사 돈을 가지고 이 20억을 벌었다면 이 ROE는 20%입니다. 이 회사가 자기 돈을 가지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돈을 만들었느냐 그것을 보는 지표가 ROE입니다. 이 삼양식품은 이 ROE가 30%대입니다.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. 제가 방금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ROE나 방금 말했던 펄, PBR을 분석할 때는 보통 동종기업과 비교를 하게 됩니다. 예를 들어서 삼양식품과 비슷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뭐 농심이 있겠죠? 근데 농심의 ROE가 예를 들어서 10%, 그리고 삼양식품의 ROE가 예를 들어서 30%대라면 이렇게 비교를 해서 ROE, 이익의 질이 좋구나, 더 좋은 기업인가?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ROE를 쉽게 뜯어보면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여기서 먼저 일단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. ROE를 쪼개면 이 부채 비율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. 이 ROE하는 부채 비율이 있는데 이 부채 비율은 22년 103%에서 26년 추정 26년 이익까지 57%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. 이 말은 즉슨 빚이 줄고 있다는 뜻입니다. 그런데 ROE는요, 이 17%에서 오히려 30%를 유지하고 있습니다. 이 보통 빚을 많이 쓰면 ROE가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. 남의 돈으로 뻥튀기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이 삼양식품은 그 반대입니다. 그 삼양식품은 빚은 줄이고 있는데 ROE는 상승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빚이 아니라 대체 무엇으로 ROE를 올린 것이냐? 이걸 저희는 쪼개서 보겠습니다. 이 방금 말했던 ROE, 이 ROE는 쉽게 이 세 가지로 쪼갤 수가 있습니다. 먼저 ROE는 지배주주 순이익률 곱하기 자산회전율 곱하기 재물레버리지, 이렇게 세 가지를 쪼개서 ROE를 도출할 수 있겠습니다. 이거를 저희 업계에서는 흔히 듀폰 분석이라고 부릅니다. 그래서 이 순이익률은 마진을 얼마나 남기느냐, 또 자산회전율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얼마나 잘 회전시키느냐, 그리고 재물레버리지는 남의 돈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입니다.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만약에 이 재물레버리지가 높아졌었다면, 만약에 재물레버리지가 이렇게 높아졌었다면 남의 돈으로 경영을 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. 하지만 이 삼양식품 ROE를 보시죠. ROE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. 빚이 2배에서 1.5배까지 꾸준히 내려갑니다. 그렇다는 것은 이 삼양식품은 빚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. 그런데 이 주황색 순이익률 보이시나요? 순이익률은 10%에서 18%까지 상승하고 있습니다. 이게 제가 말하고 싶은 포인트입니다. 이 빚을 줄이면서 빠진 자리를 이 순이익률이 채운 것입니다. 다시 말해서 장사를 잘해서 남기는 돈이 더 두꺼워졌다는 뜻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ROE 30%를 유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. 이 돈을 삼양식품이 많이 벌기 시작하면서 자기 자본이 빠르게 쌓였고, 그 와중에 공장, 증설 같은 투자도 하면서 빚 비중은 자연스럽게 감소한 것입니다. 여러분, 저는 이 삼양식품 이 구조가 가장 매력 포인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. 이 ROE가 높은 회사는 많습니다. 하지만 이 부채를 버리지, 이 빚을 줄이면서 그 수준을 유지하는 회사는 쉽게 찾을 수가 없습니다. 그러면 여러분, 다음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. 그러면 이렇게 삼양식품이 돈을 잘 버는 것은 알겠는데 이렇게 돈을 번 것을 어떻게 쓰느냐? 바로 분석 결과 캐펙스에 사용하고 있습니다. 이 캐펙스를 보기 전에 하나만 더 같이 보겠습니다. 이 현금 흐름표라는 것인데요. 쉽게 말하면 회사에 현금이 얼마나 들어오고 나갔느냐를 쉽게 보여주는 표를 현금 흐름표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차트에서는 총 3가지를 제가 추출을 해서 그래프로 만들어 봤습니다. 하나씩 쉽게 설명드릴 텐데요. 먼저 이 지난막대,
CFO는 이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이라고 합니다. 쉽게 말해서 장사에서 실제로 들어온 현금입니다. 이 삼양식품이 불닭을 팔아서 현금으로 얼마를 벌었냐를 분석할 수 있는 표입니다. 는 이 지표입니다. 또한 이 캐펙스, 아까 설명드렸죠? 이 기업이 돈을 벌고 이 기업이 투자를 할 텐데 삼양식품이 뭐 공장이나 설비에 얼마나 투자했느냐를 나타낸 이 지표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CFF, 이거는 재무활동 현금 흐름입니다. 이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란 외부에서 은행 같은 데에서 돈을 빌려오거나 갚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면 빌려온 돈이 더 많다는 뜻이고, 마이너스면 앞으로 갚아야 될 돈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. 자, 이제 이 그래프 숫자를 한번 봐볼까요? 25년 벌어들인 돈은 3,093억인데 캐펙스 공장 설비에 투자한 돈이 4,490억입니다. 와, 여러분, 이 회사가 25년에 벌어들인 돈보다 이 공장 설비에 투자한 돈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. 이게 진짜 놀라운 부분입니다. 돈을 내가 10,000원만 버는데 20,000원짜리 공장을 산 셈입니다. 보통 기업은 이 번 돈 안에서 투자를 더 하거든요. 근데 이 삼양식품은 이 벌어들인 돈보다 더 큰 금액을 설비에 쏟아부었다는 것입니다. 그러면 이 부족한 돈은 어디서 나왔을까? 이 CFF, 외부에서 1,702억을 끌어들이면서 투자에 사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.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생각해볼 점이 있습니다. 이 경영진 입장에서 보면 번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설비에 투자하고 심지어 외부 자원까지 끌어 쓴다? 이것은 쉽게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. 이 경영진에 앞으로 이 불닭볶음면의 수요가 더 확실하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투자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,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삼양식품은 지금 벌어들인 돈을 그냥 회사 통장에다 이익을 쌓아두는 단계가 아니라 그 번 돈 이상을 생산능력 확대에 더 적극적으로 투입하고 있는 것입니다. 이 돈이 또 구체적으로 어디 들어가 있을까를 살펴보면 밀양 2공장과 중국 자신공장에 쓰고 있습니다. 그 전에 이런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. 물론 할 수도 있겠죠. 근데 뭐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과자가 되게 앞으로도 더 잘 팔릴 거라 생각하고 이렇게 공장 설비를 투자할까요? 이 식품 산업은 예측하기 힘든데 이렇게 경영진이 과감한 결정을 했다는 것은 이 경영진이 이 수요를 확실하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 이 캐펙스에서 쓴 돈을 이 밀양 2공장과 중국 자신공장에 투자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해외에서 주문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수출 물량을 더 만들어낼 수 있도록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오른쪽이 이 중국 자신공장입니다. 중국에서 판매할 제품을 현지에서 생산하면서 중국 내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생산 기반을 만드는 것입니다. 그래서 정리하면 돈은 잘 벌게 됐고 그 돈을 다시 국내외 생산 능력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. 이 남의 돈에 대한 의존도는 낮아지고 있는데 버는 돈의 힘은 더 강해지고 있고 그렇게 생긴 투자 여력은 다시 생산 능력 확대에 넣고 있다는 것, 저는 이 선순환 구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럼 마지막 주가를 한번 보겠습니다. 이 차트를 보면 삼양식품이 걸어온 길이 보입니다. 이 재무제표와 주가, 이 기업의 과거의 실적과 주가는 항상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. 2022년에서 23년까지는 이 10만원대 박스권을 형성하다가 움직이지 않습니다. 그런데 앞서 설명드렸듯 24년 이 수출 데이터 증가하면서 해외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또 영업이익률이 20%를 넘기기 시작했고 또 25년, 26년까지 ROE가 30%로 올라왔습니다. 주가가 올라간 시기가 정확히 겹칩니다. 우연이 아닙니다. 이 기업이 돈을 잘 벌기 시작했고 그 돈으로 앞으로 더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으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이 회사를 다르게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, 투자를 할 때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이 삼양식품을 바라봐야 할까? 체크해야 할 숫자는 3가지입니다. 첫 번째, 해외 매출 성장 속도가 유지되는가? 이 수익성 20%대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가?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듯 밀양 2공장, 자신공장에 늘어난 생산 능력이
실제 매출로 연결되는가, 이 세 가지가 확인된다면 지금 보고 계신 이 선순환 구조는 아직 끝났다고 보실 수 없고 더욱 더 매력적인 포인트라고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. 이 삼양식품은 해외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수익성이 바뀌었고, 그렇게 벌어들인 돈은 통장에만 쌓아두지 않고 다시 생산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투자하고 있는 회사입니다. 이 오늘 같이 본 숫자들, 영업이익률 20%대, ROE, 이익의 질 30%대, 그리고 미량, 이공장과 자신공장까지, 이게 전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. 이 유행을 타고 있는 게 아니라 회사가 실적으로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 이 영상이 삼양식품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